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즉 부동산이나 차를 매각해서 현금화시킨 이후에 이 돈을 사용했는데도 개인회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외에 최근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로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주식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등도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이렇듯 등기나 등록이 된다든지 또는 계좌로 확인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재산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하는 것 자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할 수 있고요. 다만 재산을 매각한 이후에 개인회생을 한다 해서 더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을 가진 상태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의 가격만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죠. 그렇듯 재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팔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개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실무상 그 개인에게 변제한 채무 금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나 차량의 매각 사실을 숨기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가 간혹 문의하시는데요. 사실 이 매각 사실을 숨기고 회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장거래 내역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기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서류들을 보면 부동산이나 차량 매각 사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사실을 숨기고 회생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개인회생을 했을 때 일부 유리한 요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월세나 전세로 전환을 한 경우,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남은 돈을 가지고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거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금액만큼 청산가치에서 빠지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걸었다 하더라도 회생을 바로 앞두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의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개인회생 준비하던 당시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바람에 예상했던 것보다 청산가치가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일이 최근에는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개인회생 신청 준비를 하던 당시, 즉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실거래 신고 금액이 약 1억 5천밖에 안 됐었는데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보니까 실거래 가격이 1억 8천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실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약 한 달 전에 더 고가에 매각이 된 그 실거래 신고 사실이 한 달 후에 확인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청산가치가 많이 반영되고 그로 인해 또 변제 금액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산을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각하고 개인회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